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으로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진 않고 있는데요.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 현황 19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10월 1일부터 쭉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먼저 오전에 나온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신규 확진자는 75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들어서 신규 확진자 숫자는 계속 60명대에서 70명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크게 감소하진 않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해외 유입을 빼고 국내 지역 발생은 모두 66명인데요. 지역별로 확진자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34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에 띄게 많습니다. 군부대 집단 감염의 영향인데요. 경기 포천시 내초면 군부대와 관련해 어제 기준으로 모두 3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곳 외에도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지인 모임과 관련해 모두 13명의 확진자가, 또 경기 양평군 건설업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모두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 오늘 정오 기준 통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이 일주일 단위로 방역 상황을 분석해봤더니 확진자 숫자 그리고 새로운 집단 감염이 모두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에 모인 전북 정읍의 친인척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명절에 친인척끼리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건데요.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확진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새로운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최근에 코로나19 전파 양상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최근에는 수도권과 부산, 또 경북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투자설명회,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떤 장소든지 간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고령일수록 특히 위험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신규 확진자를 분석해봤더니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망자의 96%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 심장질환과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환이 75%, 또 당뇨병과 통풍 등 내분비계 대사성 질환이 47%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국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후에 회복기를 거치는 시기에 발열, 발진, 다발성 장기 기능 손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이 확진자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의정부에 있는 재활전문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확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재활전문병원인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 환자와 간호사 등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임시로 출입문과 병실 간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도봉구 다나병원에서는 현재까지 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서초구 카페와 관련해서는 어제 직장 동료 등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최초 확진자와 직장 동료는 근무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엿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 집단 감염 건수는 지난달 첫째 주 25건에서 지난주에는 5건에 그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추석 연휴 이후에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조용한 전파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스타벅스 사례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종업원은 감염되지 않았지만 미착용한 25명의 이용자는 감염된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관리센터가 대학병원 11곳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식사와 음용 등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감염 위험이 2.4배에서 3.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학지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추석 연휴에 전북 정읍에서 만난 친인척 8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마을 주민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마을 전체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전북 정읍에 사는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여성의 자녀와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난 시부모, 친정 오빠 등 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시부모가 살고 있는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에서 70대 여성이 오늘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읍시는 이 마을 전체에 앞으로 2주 동안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마을 주민 100여 명에게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이웃 간 접촉을 금지하고 마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마련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정읍의 어린이집은 오는 18일까지 휴원 조치됐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정읍에 사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전주 방문 판매 업체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전주의 60대 남성도 양성 판정을 받아 전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가 145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사흘 만에 퇴원하고 이 백악관에 돌아왔습니다. 조만간 선거 캠페인에도 돌아올 것이라고 SNS에 밝혔는데요. 의료진은 퇴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다면서도 아직 위기 상황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군병원 밖으로 걸어서 나옵니다. 마스크를 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엄지를 치켜올린 모습을 보인 뒤 헬기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입원한 지 사흘 만에 퇴원입니다. 출발 직전 올린 트윗에서 조만간 선거 캠페인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짜 뉴스는 오직 가짜 여론조사만을 보여준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입니다. 백악관 2층 발코니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은 채 경례를 한 뒤 관저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주변에 사진작가가 있는 상황에도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 지침을 무시한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의료진은 퇴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there's nothing that's being done upstairs here that we can't safely conduct down home. 그러나 아직 위기 상황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렘데시비르도 추가 투약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차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언론은 무례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언론은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동은 잘못이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코로나19가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 등 이례적인 환경에서 공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인정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전염 방식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DC는 코로나19 감염자가 6피트, 약 1.8m 이상 떨어져 있던 다른 사람이나
환자가 떠난 직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이례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일부 보고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 감염은 노래나 운동 등 더 강한 호흡을 유발하는 활동과 연관돼 있으며 환기가 잘 안 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0월 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239명입니다. 신규로 197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734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5명이며 어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월 6일 오늘 12시를 기준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 때문에 통계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강북구 북서울 꿈의 교회와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총 5명이 발견되었고, 도봉구 다나병원과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총 47명이 누적 환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 군부대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되어 총 37명, 전원이 군인이며 확진자입니다. 의정부시 마스터 플러스 병원 관련하여 10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13명이 추가되어 현재 총 14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정읍시 일가족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8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9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부산광역시 북구 그린코아 목욕탕과 관련하여 1명이 추가되어서 총 15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9명이며 추정 유입 국가로는 필리핀이 2명, 영국이 2명 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치료제 공급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렘데시비르의 경우 10월 5일을 기준으로 60개 병원에 총 551명의 환자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혈장 치료제의 경우 지난 9월 19일 첫 환자에게 투여가 시작되는 등 현재 임상시험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혈장 공여와 관련해서는 총 2,017명의 공여를 약속해 주셨던 분들 중에 체혈이 완료되신 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항체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항체가 클레이드상 G형에 대해서도 방어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생활방역 등과 관련해서 최근 가을 날씨가 완연해짐에 따라 산행 및 야외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사례 중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된 사례 중에 가을철 산행 및 야외 활동과 관련해서 케이블카 등을 탑승할 때 탑승객 중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착되어 탑승을 하거나, 또는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기구를 사용한다는 내용의 신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단체 산행보다는 동행 인원을 최소화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개방된 야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산행 중에 만약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울 경우 다른 사람들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며, 함께 음식을 먹는 경우에도 가급적 마주보지 않고 대화를 자제하며 음식은 개인별로 덜어서 드실 것도 권고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실천해 주시며 희생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코로나19는 계속 억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에 대한 노력, 실천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금 저희 방역당국은 실감하고 있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약 지금 같은 발생 상황, 즉 억제되는 상황이 계속 이번 주 내내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거리두기가 가미된 좀 더 열린 일상을 선도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와 함께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각 생활 공간별로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은 과거에도 우리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거리에 침을 뱉는다든지 오물을 마구 투척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실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30년 전의 일이고 결핵이나 수인성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가 포함된 코로나19 시대의 이 행동 수칙이 아마도 전체 인류의 일상이나 규범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또 꼭 가야만 할 길이기도 할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유행이 종식될 때까지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그리고 거리두기라는 사회 방역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그런 경험을 지금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이동 그리고 만남의 여파로 인해서 코로나19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더욱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드립니다. 이번에 경기도 북부의 군부대 사례에서 보시듯이 조용한 전파가 쌓이고 또 밀접한 활동이 증가하면 어디든 언제든 폭발적인 발생이 가능합니다. 주위에 안전한 장소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특별 방역 기간이 이어지는 이번 한 주 발생 상황을 각별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한 조사와 검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각자 그리고 개개인의 증상을 잘 관찰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출근이나 외출을 삼가하고 신속하게 빨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수시로 확인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같이.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현황 보고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바다에서 13명이 탄 배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선원은 모두 구조됐는데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배 뒤편 식당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바다 위 어선 객실에서 불길이 치솟고 하얀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해경 구조정이 불이 난 어선에 접근해 구조 작업을 벌인 뒤 긴급 출동한 헬기로 부상자를 이송합니다. 의식 없는 응급 환자 1명!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을 지나던 86톤급 어선 2017 국제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불은 신고를 접수한 목포 해경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선박에는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구명 뗏목을 타고 탈출한 2명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에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조업 끝나고 선행실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뭐 불하고 연기하고 같이 식당 안으로 휘몰아 쳐가지고
숨을 못 쉬고 뭐 해갖고 다 쓰러지고 불길 튀어나가고 사람들이 살라고 그러다가 미처 못 나온 사람들이 쓰러져 불고. 2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대전 등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고 호흡 곤란과 골절을 입은 선원들 역시 목포 소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침실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선원들이 1시간 가까이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산미식당 쪽에서 불이 붙고 연기가 났고 그래서 그 산미식당 안쪽에 그 침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선원들이 있었어요. 한 5명이. 거기서 우리 1509 진압구조팀이 들어가가지고 해경은 화재 선박이 내일 새벽 여수항으로 입항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검찰이 오늘 SK네트워크스 본사와 최신원 회장의 자택 등 10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신원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인데요. 검찰은 SK네트워크스 내부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SK네트워크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SK네트워크스 서울사무소와 최신원 회장 자택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SK네트워크스 회장 취임 전 경영을 맡았던 SK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선 검사와 수사관들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워크스와 SKC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이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2018년 SK네트워크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계좌 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반부패 수사 일부로 사건이 재배당됐습니다. 최신원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입니다. 2016년 최 회장 취임 뒤 SK네트워크스는 동양매직과 AJ 렌터카를 잇따라 인수하는 등 사세를 빠르게 확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내일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의실에 머무는 인원을 크게 줄이고 증인과 참고인 등이 아예 비대면으로 국감을 받는 온택트 회의도 열립니다. 달라지는 국감의 풍경을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 없던 국감장. 복도엔 대기하는 피감기관 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국감 풍경이 올해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입니다. 우선 국감장 안과 대기 장소, 일일 출입 등록 인원을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이 번갈아 입장하는 등 국감장 내부 인원을 조율하고 상임위별 대기 장소를 지정해 머물도록 했습니다. 국회와 증인 참고인이 아예 출석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국감을 받는 이른바 온택트 회의도 열립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8일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 질병관리청이 있는 오송, 그리고 국회를 삼각으로 연결하는 온택트 국감을 엽니다. 국정감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제 회의장 안팎에 있어야 되고 또 대기해야 돼서 이렇게 하면 인원 통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방위도 오는 1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화상국감을 실시합니다. 1995년부터 해외 공관을 돌며 국감을 진행했던 외통위는 올해 현지가 아닌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국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4강 주재 대사에 대해선 별도의 비대면 국감을 열기로 했습니다. 농해수위 등 상임위들의 지방 출장 국감도 대폭 축소됐는데 되도록 자차로 이동하고 단체로 이동할 땐 승차 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골목 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공급도 확대해 생업 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다 베트남에서 붙잡힌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의 1기 운영자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등의 성범죄자, 강력사건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를 무단으로 올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데 이어 한 의대 교수도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비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전 당적, 전 국가적으로 80일 전투를 전개하는 중대한 결심을 내리고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심도 있게 연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 강원 산간 지역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오후 들어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 대구 22도 등 대부분 지역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시거리도 20km가량 탁 트여 있습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저녁 무렵부터는 구름이 다소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0도, 대전이 21도, 부산이 2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 일교차가 커 해가 진 뒤에는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에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